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에서 2월 성적표는 인플렉트라, 램시마 문제 있나?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89% 상승,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15% 하락, 제약은 플러스 0.4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로서 블록딜 이틀째인데요. 전일 시간 외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블록딜이 거의 다 성사가 된 상태죠. 지금부터는 블록딜을 통해서 매수를 한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요. 블록딜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은 안정적인 구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주력 제품 3총사죠. 미국 시장에서의 2월 시장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3총사 2월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먼저 인플렉트라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램시마 인플렉트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여기 화이자는 유통회사죠. 16만 7,070 유니트 처방 수량 기준이죠. 여기 나오는 26.7%는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것이고요. 2월달 점유율이죠. 당연히. 그리고 89.7%는 작년 2월달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죠. 89.7%나. 그 다음에 지난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렉트라가 지난달에 비해서 처방 수량이 3.5%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룩시마는 테바사가 유통을 하잖아요. 시장 점유율은 27.3%, 그리고 작년 2월에 비해서 19.3% 증가를 한 것이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처방 수량은 2.6%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허주만은 시장 점유율 1.7%, 작년 2월에 비해서 170.6% 증가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 9.6%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미국 시장의 가장 주력이고 핵심이잖아요. 인플렉트라가 왜 3.5%나 줄어들었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인플렉트라 여기 있고요. 167070 돼 있고 2월 달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173, 179니까 당연히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줄어든 것이죠. 몇 퍼센트나 3.5%나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3.5%가 맞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인플릭시맙의 시장 규모를 봐야 되는 것이죠. 2월 달에 인플릭시맙의 시장 규모는 625844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는 686416이죠. 즉 인플릭시맙 시장 전체의 규모가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줄어들었잖아요. 숫자가요.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8.8%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인플릭시맙 시장 전체가 지난달에 비해서 8.8%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레미케이드, 인플렉트라, 그 다음에 램플렉시스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는 시장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죠. 11.3%나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렉트라, 셀트리온은 3.5% 밖에 안 줄어든 것이죠. 시장에 비해서 덜 줄어들었잖아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것도 4.2%나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은 이 전체 시장 규모는 매달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따라서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든 상황 하에서 시장 점유율은 레미케이드가 65.3%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가 26.7%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치는 지난달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은 레미케이드는 1.9%포인트 줄어든 것이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는 지난달에 비해서 1.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가 숫자적으로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룩시마를 보시게 되면요. 트룩시마 역시 시장 규모 전체가 줄어들었잖아요.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2.6%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룩시마는 셀트리온에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 비해서 1.4%포인트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주말을 보시면은요, 전체 규모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줄어들었잖아요. 3.8%나 시장 전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주말은 증가세가 나타났죠. 9.6%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시장 점유율 전체적으로 1.7%가 되는 것이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0.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허주마 3개 제품 모두 다 문제가 없고 안정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플렉트라는 12월 달에 23.3%의 시장 점유율이었죠. 1월 달에 25.2%, 2월 달에는 26.7%로서 플러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잖아요. 트룩시마 작년 3분기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12월 달도 마찬가지고 1월 달, 2월 달 좋은 모습이죠. 특히 2월 달에는 1.4%포인트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것이죠. 허주만은 워낙 아직까지는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요. 2월 달 들어서는 다시 플러스 0.2%포인트 올라오면서 1.7%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처방 수량 기준이니까요. 처방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인플렉트라를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는 분기별로 밖에 안 나오는가 봐요. 도메인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21년에 보시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잖아요. 그러면 22년 올해 1분기는 왜 데이터가 없느냐? 당연하죠. 아직 3월달 안 나왔잖아요. 3월달 데이터는 4월 23일 전후 돼야 나오니까요. 분기별로 봤을 때 과연 이번 올해 1분기 1월, 2월, 2월까지는 나왔고요. 3월달에 인플렉트라의 처방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가격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막대기 크기는 처방 금액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와 허주마를 보게 되시면요. 이것은 처방 금액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인데요. 트룩시마 상당히 작년에 고생을 했잖아요. 연말로 가면서 좋아진 상태였고 1월달에 역시 시장 전체 규모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2월달에도 시장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처방 금액 역시 트룩시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허주마는 1월달에 비해서 2월달에 처방 금액 역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난 1월에 이어서 2월 상황까지를 봤을 때 작년에 고민했던 트룩시마가 다행스럽게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핵심인 바로 인플렉트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작년 10월, 11월, 12월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월, 2월까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플룩시맙 요것은 시장 전체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시장 전체 규모가 66만이잖아요. 11월 달에 시장 전체가 좀 커졌죠. 12월 달에는 비슷한 수치가 나왔지만 1월 달에 시장 규모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시장 규모는 더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 10월 달에 시장 규모가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처방 수량이 15만 240 유니트였잖아요. 그런데 작년 10월보다 2월 달 시장 규모는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 7,070 유니트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은 잘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전체의 규모, 즉 시장의 크기가요. 매달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매달 한 달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고 2월 달에는 날짜 수가 적잖아요. 따라서 작년 4분기에 인플렉트라가 47만 5,650 유니트를 처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1월, 2월 두 개를 합치면은 이미 34만 249 유니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시장이 2월 달보다는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수치 이상이 나올 가능성, 내지는 1월 수치만큼 나와준다면 지난 4분기보다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처방 금액 기준으로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인플렉트라 뿐만이 아니고 인플릭시맙 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4분기보다 이번 1분기에 미국에서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히 올해 1년 내내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요, 바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 추세뿐만이 아니고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인플렉트라, 램시마의 스토리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과거 추세를 보시면요, 2016년 12월부터 램시마가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 10%까지 가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를 넘긴 이후부터 20년 6월이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20% 이상으로 가 있는 점유율 추이가 되는 것이죠. 이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과 다르게 의약품 시장이요, 리베이트가 합법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베이트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미국은 이 리베이트가 합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리베이트가 가는 쪽이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병원을 가게 되면요, 약을 처방할 때 의료진이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약 처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의사가 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렇게 환자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는 2018년 1월달 그리고 19년 10월달이죠. 이게 이제 된 다음부터 성장이 가속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작년 7월달에 또 한 군데 더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렉트라의 추이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추천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법안 측면에서도 오리지널 대비해서 플러스 8%의 환급이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리지널 약을 쓰지 않고 바이오시밀러 약을 쓰게 되면은 환급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의료비 절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 5년간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로 인해서 의료비 절감액이 98억 달러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국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확대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인플렉트라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들어갈 미국 시장이 2023년에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2022년 셀트론 헬스케어를 통해서 나아가는 제품별 매출 전망을 비교를 해보면요, 램시마를 보시면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8,483억이죠. 키움에서는 8,549억, 신한에서는 8,166억이고요. 그리고 JP모간에서도 8,750으로 잡아놨거든요. 이 보고서들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들입니다. 제가 뭐 JP모간을 좋아해서 넣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가장 나쁘게 보는 JP모간 도 램시마는 특히 미국 시장의 가능성 때문에 8,750억이라는 큰 숫자를 제시를 했잖아요. 오히려 국내 증권사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단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셀트리온을 외국인들 매도가 171억 줄어들었잖아요. 외국인들이 1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계 창구 제일 많이 판 쪽이 CS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저께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블록딜을 받은 사람들, 블록딜을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거저먹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익 거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하는 것이죠. JP모간 역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량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늘 공매도 10,000주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어저께 블록딜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사주가 오늘도 하나도 안 샀습니다. 왜 안 사느냐? 또 말들이 많은데요. 현재 자사주 사놓은 것이 76%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기로 했던 수량 50만 7,937주잖아요. 여기서 남은 것은 11만 9,72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블록딜이 나오고 어제 오늘은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거의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사주를 총알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블록딜과 관련해서 어저께 외국인들 매도가 96만 8천주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10만 주니까요. 거의 100만 주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230만 주의 블록딜이었죠.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나왔잖아요. 급한 블록딜 매도 물량, 즉 차익 거래를 위한 매도 물량은 오늘로서 거의 끝났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를 보시면요, 오늘 0.15% 소폭 하락이었죠. 외국인들이 142억의 매도였고요. 창구별로는 CS 쪽이 85,000주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죠. 블록딜 매수를 하자마자 평균 가격 이상에서 매도하는 모습으로서 그저먹는 차익 거래 성격의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공매도가 38,000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외국인들 매도는 블록딜로 인한 매도였잖아요. 어저께 135만 주, 오늘 21만 주에서 거의 150만 주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블록딜 규모가 260만 주였으니까요. 역시 50% 이상의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차익 거래를 위한 급한 외국인의 매도는 일단락된 것이죠. 자사주 마찬가지죠. 오늘도 안 샀는데요. 66.2% 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21만 2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편 제약은 플러스 0.41% 상승, 외국인들 19억 매도인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음봉의 모습이지만 플러스를 보인 모습이고요. 평상적인 모습을 찾았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매도 역시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블록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오늘로서 거의 마무리된 상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2월 달에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월 달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특히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1분기 어떤 상황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블록딜에 대해서 또 오늘 발표된 미국 시장에서의 2월달 바이오시밀러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 실적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미국 쪽의 성적표는 좋은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급한 매물들 다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